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의해야 될 9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인테리어 자재 시장의 유통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하시면 자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도 알아보시고요. 자재상이나 전화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시죠. 인테리어 시장의 유통 구조를 보면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사나 수입업체. 두 번째로는 총팔입니다. 세 번째는 자재상 혹은 대리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 다섯 번째는 고객분들이나 소비자분들. 제조사하고 수입업자는 뭡니까? 제조사는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제일 비싼 가격에 팔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홍보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총판을 찾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총판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재상과 대리점인 거죠. 이 자재상과 대리점들은 이 총판에서 자재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판매를 하냐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소비자분들,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들에게 이 자재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재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조사에서 고객이나 인테리어 업체들을 바로 만나고 싶어요. 새롭게 뛰어든 업체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중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라성 같은 도어 업체들이 많이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중문 업체들이 시장에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홍보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거기에 쓰는 비용보다는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우리는 총판이나 자재상 대리점, 이러한 유통 구조를 무시하고 고객과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쓰실 수도 있고요. 일반 고급 제품들, 브랜드 있는 제품들을 쓰실 수 있는데요.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AS나 이러한 것들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도 좀 더 비싸고요. 유통구조도 지금 새롭게 나온 중소, 중문 업체들하고는 약간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자재를 구매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인테리어 자재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고객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단열이나 곰팡이, 결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높아요. 친환경의 기준은 수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낮고 검출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죠. 친환경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친환경 쪽에 가깝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시공하는 접착제, 이러한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단열 같은 경우는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슬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단열 등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미약했었어요. 지금은 단열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열재나 이러한 것들도 두께나 밀도에 따라서 등급별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테리어 견적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면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재비, 부자재비, 인건비, 관리비, 기여비용. 5가지 듣기만 해도 어떤 거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재비는 뭡니까? 바닥을 깔기 위해서는 마루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판이 필요하고요. 도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겠죠.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주 재료, 이걸 갖다가 자재비라고 합니다. 부자재비는 주 자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접착제가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도 있고, 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 경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부자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루를 깔기 위해서는 누가 시공을 합니까? 마루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되겠죠. 타일도 붙이기 위해서는 타일 전문가가 붙여야 되고, 목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공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비용, 인건비인 거예요. 네 번째로 관리비인데,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손으로 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를 이용해서 들고 온다고 하면 기름값도 들 테고, 화물차를 불러서 쓴다 그러면 물류비용이라는 게 들겠죠. 각종 보험들도 들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기업 이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 남아가지고 20% 다 가져가서 우리 집 5천만 원 공사했으니까 2주일 공사했는데 1,000만 원 벌었네. 다 남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차량 유지비, 그리고 또 각종 세금들이 있겠죠. 그러한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들은 5%에서 10% 정도 들까 말까 합니다. 기업 이윤이 높다고 해서 다 남는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고객분들이 꼭 챙겨야 될 것, 공간별로 어떻게 디자인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견적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